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그 추위는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뭐 겨울 같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더 씩씩하게 활기차게 활동을 하시면 좀 더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 금요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변함없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고 새벽 훈련 관찰을 열심히 하시는 김천하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도 편성 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한데요. 민병철 위원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월 첫째 주 민족 대명절 설 휴장기를 앞두고 이번 주 1월 4주차 경마는요. 부산, 제주, 공이 각 마방마다 이 총력전이 예견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지난주 금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인기마의 선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만요. 이번 주 경마는 편성의 강도도 상당히 난해해진 가운데 이 상당수의 경주에서 이변의 결과도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휴장 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경마일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2주 남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상금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탄탄한 체격 조건에 선대의 조숙형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수한 신마로 보입니다. 주행검사 때 보여준 능력이나 또한 훈련 시 완성도를 보면요. 6번 프라이빗 댄서가 데뷔 전부터 즉시 전력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강 후보 훈련의 지구력을 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크호스로서 이번 경주에 곡병권 마펠로는 충분히 고리가 되는 마펠입니다. 내재된 기본기와 단거리 선행선의 자유전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6번 마이앨리스의 연투기 대치와 상당히 스피드와 지구력을 보강을 해갖고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스룰즈도 초반부터 밀어 앞선 가담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서는 마지막 결정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취입 한 발을 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입상권에 근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전력 상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재용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9번 한백용장의 선전 기대할 수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선정한 경주는 짝수 경주 4경주입니다. 출마 펴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기량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는 작년도 2세마 시절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마필들이 올해 3세로 접어들면서 더욱 완성도가 좋아진 가운데 선정 기대치를 높여볼 그런 3세마의 전력에 좀 더 눈길이 갑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2두의 마필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이 정말 좋아와 이 데뷔전을 강공선행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3번 제타바이트 2두의 마필이 초반 선두권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요. 내측에서는 1번 메이저 위너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출발 이후 스피드가 좀 부족하죠. 7번 강호드림은 상대적으로 선행 선임 마필들 보내놓고 3선 후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3번 제타바이트 출발 이후에 밀어나가는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작년도 2세마 시절에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그리고 2세 특별경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편성에서 모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특히나 데뷔전에서는 강공 선행작전으로 입상할 만큼 선행 능력도 보유한 가운데 2선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 전력이 있을 만큼 선두 레이스 흐름에 선행, 선입, 유동적으로 전개 대처 능력을 보유한 말이죠. 자, 이번에 4번 정말 좋아 함께 초반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이 4번 정말 좋아는 최근 2연속 입상 상승세가 돋보이는 말입니다. 데뷔 후 첫 입상을 했던 작년 11월 27일 경주에서는 출발 후 타마필의 진로가 막혀서 초중반 후미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말이에요. 직전에는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서서 선행 1순 매우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한 말이죠. 한마디로 이 4번 정말 좋아는요. 상황에 따라서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보유한 말입니다. 이번엔 강공 선행작전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내측의 1번 메이저 위너입니다. 이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다가 작년 11월 달 브리어즈 대상경주 출전했었고요. 직전에 1번 편성 선입권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지만 직선에서 당시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면서 목차 3착에 아쉬움이 있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 배정에 내측 열린 공간에서의 유리한 선입전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말로 기대가 되고요. 7번 강호드림 이 출발 후 스피드는 다소간 부족합니다만 직선에서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직전 경주 올해는 다소간 부진 끝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고요. 이번에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결국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3번 제타바이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번에도 강공 선행작전이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정말 좋아의 선전, 직전 대비 2.5 감량도 있죠. 내선 열린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를 펼쳐낼 1번 메이저 위너와 라스트 한 발 빠르게 한 발 올려붙일 추임마 7번 강호드림까지 결국 이번 4경주는요 3번 제타바이트를 중심에 놓고 풀어본 레이스였습니다. 네. 3번마 제타바이트, 4번마 정말 좋아. 두 필이 전개상으로는 선두권인데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조건일 것 같은데요. 김천하 위원은 또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문 MC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3번마 이 제타바이트가 능력이 참 굉장히 출중한 말입니다. 다만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마에서 이런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현명 기수가 57kg를 달고 이게 선행을 가느냐 선입에 가느냐 이게 굉장히 이 경주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수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배나 이렇게 대상 경주급에 우승을 했던 말을 기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입상을 거두지를 못했다는 그런 취약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한 번쯤 짚고 가야 할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4번마 정말 좋아. 지금 이 경주만은 상당한 기복을 보이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승급전에 거리 경험도 해야 되지만 이 경주만은 상당히 기수에 대해서 기복을 보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과연 2선에서 전개를 하느냐, 과연 제타바이트를 넘어간 전개를 하느냐, 아니면 제타바이트와 함께 2선에서 전개를 하느냐,
전개 상황 그렇게 넉넉한 전개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에서 지금 일본마이 메이저 이너란 말이 있습니다. 이 1400의 대상 경주에 나가서 상당히 고배를 마셨지만은 이번에 송경륜 기수가 외산 4군 크로커 타일러가 강병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스피드 보강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이 메이저 이너가 서력전을 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선행이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내측 선행만 간다면 전개만 된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서력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민병철 의원님이 잘 말씀했는데 이 7번 마이 강호 드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강자 틈에서는 약간의 밀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선 전개가 상당히 무리한 경합이 벌어진다면 막판 추입을 한 발 갈 수 있는 이 7번 마 강호 드림까지 이번 경주에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이변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게이트 2점이 있는 1번마 메이저 위너는 이 출발 후에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입니다. 초속 중속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 밀어주는 만큼 중속은 나오는 마필인데요. 지난 경주에 목차로 3위를 차지했을 때 보면은 선두권이 모두 무너진 경주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종반 투입력을 발휘한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3번마 제타바이트와 4번마 정말 좋아 두 필이 사실 경합 없이 줄서기로 그대로 이제 레이스를 펼쳐 간다면 1번마 메이저 위너가 과연 자력으로 앞선에 자리 잡은 마필들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번마 메이저 위너, 3번마 제타바이트, 4번마 정말 좋아 이 선두권과 선입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과연 1400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지는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고요. 1, 2, 3경주의 경주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선두권 마필들이 얼만큼 잘 뛰어주고 결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좀 추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3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인데요. 전개 상황으로 추리를 하느냐, 최근 경주 상승세 마필에 기대를 더하느냐, 이런 미세한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 민병철 의원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경주를 풀어줄까요? 설명을 직접 들어보죠. 네, 일단 지난주 부산 경마는 전반적으로 중저배당의 흐름이었습니다만 민병철이가 메인 승부로 붙어보았던 9경주였죠. 우승 찬스의 영천 에이스, 메인 승부 16.1배짜리 알짜배기 배당으로 최대 승부처에서 적중을 안겨드렸습니다. 또한 제주 경마에서는 민병철이가 가장 자신 있는 거리예요. 1400m. 제주 5경주였죠. 미라클의 마니아 알짜배기 10배를 한 방으로 승부해드리면서 주요 승부처 지난주 금요경마 승리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는 정확한 적중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추천 5경주입니다. 다수의 선행마 실전으로 레이스 흐름이 은근히 빠릅니다.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판의 인기를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불안한 인기마 제껴내고 우리 승부를 할 텐데요. 8번 토함사는요. 직전의 데뷔전 경주. 초반 시종 외곽에서 끌리는 거를 이쿠야스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제어를 하면서 또한 외곽을 그렇게 돌고서도 직선에서 압도적인 끈기 발휘, 우승을 차지한 말입니다. 당시 레이스 흐름도 빨랐고 1000m였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쿠야스 기용이고 승급전에 늘어난 1200이지만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한 8번 토함산 가장 주목이 가는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팔린 말이죠. 최근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3번 다이나즈 드림. 다시 한번 내측 게이트의 선행 찬스이지만 직전 대비 4kg 대폭 늘어난 부담 중량이 부담은 될 것입니다. 6번 끝판 부스터는요. 직전에 특별 경주 강편성 속에서 아쉬움 안겼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 단거리 자유전 게이점을 살려볼 말로 6번 끝판 부스터 말씀드려보고요. 7번 승관의 법칙. 최근 브리더즈 대상 경주 참패 이후
직전에 일반 편성 출전에 초반 탐합필과 추돌을 했어요. 훔이 쳐졌고 아예 승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앞선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펼치는 말이죠. 훈련 시 컨디션 보강도 뚜렷하게 됐고요. 내측에서 기습 선행 가능한 5번 기가 스피드까지. 결국은요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직전 경주에 정확한 입상 실패의 사연을 알고 있는 말이 이번에 승부 의지를 불태우면서 서력전을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추천 5경주는요 되도 않는 불안한 인기마들 싸그리 삭제해드리고 현장 분위기 그리고 마필 컨디션 승부 의지까지 철저하게 고려해서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로 엄선해서 정확하게 적중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200m 레이스 지난번에 애곽 거리 손에 봤던 8번 마 토암산 예측상 인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점차 순치가 되겠죠. 토암산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만 최종 선택까지는 인기를 과하게 모으는 마필 중에서 좀 걸러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높지 않느냐,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전개로 풀 거냐 아니면 최근 선전했던 마필 점수를 더 줄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민병철 의원 역시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치열한 접전이 예견되는 6경주 1400m 레이스입니다. 전개 유리해진 마필도 있고요. 직전에 그 졸전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말이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또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은근히 앞선이 빠릅니다. 2번 배터리 보배와 그리고 7번 스프링 볼트가 레이스 흐름을 선두권에서 주도할 것이고요.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죠. 이미 1400m를 선행 1승까지 우승했던 전력이에요. 3번 바운드 명은 2선을 형성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출발 이후에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14번 어플리트 코레도르와 12번 킹더 그레이 두 마필 모두 직전에 늦발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출발이 좀 더 잘 되더라도 12번과 14번 마필은 이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서 다소간 동떨어진 전개를 할 텐데요. 자, 3번 바운드 명운입니다. 작년도 9월에 이세마 특별 경주 우승했던 말이에요. 또한 1400m까지 연전연승을 이어갔던 말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두 차례 경주에서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출발 이후에 양옆의 마필들에게 진로가 막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늦발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 전개에서 후미로 밀려나서 직선 구간 들어서기 전까지 불리하게 전개했지만 라스트 끝걸음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 이후 스피드가 좋은 말이고 이번에 출발 능력 보완에 매진을 한 만큼 정상적인 출발과 앞선에서의 레이스가 기대가 됩니다. 빠른 선행마죠. 2번 배다리 보배. 이미 4등급 1400m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동거리 1400으로 우승할 때 외곽 게이트 배정에 출발 후 초반부터 무리한 듯 적극적인 외선 선행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초반 무리한 여파인지 외측 사인기를 보였습니다만 잘 제어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좀 더 초반에 수월하게 선두를 장악해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초반 힘 소진을 덜한 내측 선행이다라면은 충분히 2번 배다리 보배의 선정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고요. 자, 14번 어플릿 코레도르입니다. 작년 여름과 가을에 5개월여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4일 복귀전에서 기가 막힌 추입으로 1200m 단거리를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는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늦발 후 시종 후미에서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요. 적정거리 1400 출전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았습니다만 차분하게 앞선의 레이스를 추격해 나가는 가운데 한 발의 결정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자, 12번 킹더 그레이 출발 이후 선두가나 스피드는 부족하지만 직선에서의 탄력적 거림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적정거리 1400이고요. 결과적으로 직전에 다소간 초반 타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초반 진로를 제대로 못 끌어냈습니다만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정상적인 출발과 앞선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펼칠 이미 1400 우승 경험이 있죠. 이 3번 바운드 명운의 선정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보고요. 이번에 내측 게이트에서 가장 경제적인 선행 레이스가 보장됐습니다. 2번 배다리 보배의
1승 기대치. 자, 출발 보원했고요. 라스탄발 강하게 몰아붙일 14번 어플릿 코레도르의 마지막 일격. 역시 실전 치를수록 걸음 늘어나고 있는 12번 킹더 그레이의 마지막 역습까지. 결과적으로는요. 네츠게이트 가장 선행선입 유리한 적에 펼쳐낼 3번 바운드 명운의 가장 기대치를 갖는 부산 6경주였습니다. 네, 3번마 바운드 명운. 지난번에 졸전을 펼친 이유가 있죠. 윈고맨이 예측 사행하면서 진로를 완전히 막아버려서 배다리 대왕 8번 게이트 있던 마필과 충돌을 하면서 진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꼴찌 전개하고 애곽 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당시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졸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번마 바운드 명운에 민병철 의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죠. 김천호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바운드 명은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철저하게 아주 입구야스 기수가 조교 동조 부르시하고 강병합을 하면서 서력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철 의원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우승권에 가까운 말이 같습니다. 3번만 바운드 명운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경주를 외곽마와 내측에 있는 말들에서 이 전개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번마 이 배다리 보배가 선행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선행마입니다. 직전에도 선행 1순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3번마 바운드 명운이 선임권에서 분명히 따라가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에 그런 패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2선에서 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곽에 있는 말들이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한 가지 예각에 있는 말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지금까지 경쟁력은 있지만 입상 실적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상권에는 항상 근접해 있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면들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배다리 보배가 선행을 주도를 하고 이 3번마 바운드 명언이 2선, 3선 전개 과정이 그려진다 하면은 1번마 이 승리 파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1400 혼합 1400에서 이 말이 3착을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경 기수가 계승을 하고 마이너스 3kg 감량을 받았습니다. 이 승리 파크가 내선 전개 5착 안에만 선입권의 전개가 한다면 이건 취입 한 발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는 그런 경주가 됩니다. 또 한편에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 7번마 이 스트링 볼트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전통적으로 이 1400의 강한 면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조창욱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 서승훈 기수를 기승을 시켰어요. 말 편성은 강하지만은 앞선과 이 3번마 바운드 명언이 앞선을 만약에 정렬해 준다면은 이 7번마 스트링 볼트에 추입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경주에서 이제 7번마 스프링 볼트 요 마표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새벽 훈련의 변화 모습이에요. 예산 2군 BK톱 내측에서 강구보를 타주는데 파워감이나 주폭이나 분명히 직전보다는 힘이 많이 차 있다. 주폭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7번마 스프링 볼트는 뭐 주목을 많이 못 받는 마필이 되겠습니다만은 관심권에 좀 두고 싶고요. 변화를 보인 마필이 한 필 더 있어요. 11번마 생일 기쁨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상위군이죠. 샘 솟는 에너지 그리고 중앙 해주 국산 1군, 국산 3군 이 상위군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잘 따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면 실전에서도 바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7번마 스프링 볼트나 11번마 생일 기쁨까지는 너무 뭐 인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주목하시라는 표현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갑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1200점 이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전개 상황이 변수가 됩니다. 3번마 소양호도 선두권 장악을 했을 때 잘 뛰는 마필이고 8번마 백산수 물론 단거리에서 선입으로 입상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행을 갔을 때 더 잘 뛰어준 마필인데 전개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민병철 의원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주 5경주는요 이제 한라마 1등급 경주인데요. 이 5세 이하의 신예 한라마들 간의 접전 구도로 보입니다. 1등급 승급전 나서는 말도 6두나 출전을 합니다. 향후 이제 1등급의 기둥이 될 이런 마필들, 쑥쑥 자라나는 마필들 간의 경주인데 레이스 흐름은 일단 빠르죠. 다수의 선행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00m 레이스는요. 출발 후에 직선 구간이 가장 깁니다. 뭐 선행마에 굳이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7번 백마강은요. 직전에 1등급 승급전에서 이 초반에 뺏고 빼앗기는 선두권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무리했죠. 시종 뺏고 뺏기는. 자, 그 시점에서 무리했고 직선 초입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왔습니다만 걸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이제 선행 엄두도 못 낼 것으로 보여요. 뭐 1번 마니아나 3번 소양호 빠르죠. 8번 백산수도 빠릅니다. 이 다수의 선행마 출전 보내놓고 원래 입상시 전개인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 일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8번 백산수는요. 작년도 10월 달에 데뷔 후에 연전연승 4연승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선 선입 따라갔고 최근 3차례 경주는 모두 선행 1순 여유 있게 우승했는데 자, 데뷔 4전 만에 1등급에 올라왔어요. 능력마죠. 운동기 질환으로 이번에 공백 6주가 있습니다만 이제 컨디션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출발 후에 이번에 뭐 단독 선행을 나서는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회의적으로 느끼는데 3번 소양호가 워낙에 빨라요. 이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 이 1200거리 1등급 강자급 1등급 직전보다는 좀 강해진 편성에서 어떻게 전개를 펼쳐야 될지 따라가도 되긴 하겠지만요. 이번 미라클은요. 최근 2차례 경주 1코너에서 출발해서 초반 이제 선행마에게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밖에 없는 1400m 출전을 했고요. 특히나 직전에는 내선 최적의 힘한 배 이후에 선행마에게 유리한 1400거리를 추입으로 이선 추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이마필 또한 이번에 1등급 승급전 일단 1200거리라는 부분이 좋아요.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길기 때문에 초반이 빠르지 않은 요 이번 미라클에게도 마지막 한 발 역습가할 충분한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자, 5번 안개비는요. 역시 작년 8월 달에 데뷔해서 9전 만에 1등급에 올라온 그런 마필이에요. 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선행 선입 유동적인 전개 대처 능력을 보유했고요.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배정받아서 시종 외선에서 경합성 선행 레이스를 펼치면서 선행 나섰지만 직선에서 더욱 착차를 벌리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요 5번 안개비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뭐 1등급 무대에서도 요 5번 안개비의 선전기 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설명해 주신 내용 안에 거의 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천하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보고 있을까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이번 경주는 우리 김재민 MC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짚었습니다. 이 경주가 쉽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경주에는 전개의 변수가 있고 또한 마방 작전의 변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2번 마 이 미라클과 8번 마 이 백산수가 이 12조의 말입니다. 이 동조 마방입니다. 또한 이 장우선 기수가 타고 있는 이 소양호와 지금 김주희 기수가 있는 이 마스터가 이 5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양호가 선행을 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8번 마, 이 백산수도 선행을 가야 물론 선입 전개도 용이하지만 선행을 가기 위해서 아마 경주를 주도하라고 분명히 이 경주는 그렇게 아마 마방에서 그렇게 작전을 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7번 마 이 백마강이란 말이 선입 전개도 되고 추입 전개되는 전초는 말인데 이 경주에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우승권에 있는데 여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말은 이 6번 마 이 마스터입니다. 이 김주희 기수가 이 말을 지금 조교를 잘 해놓고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3번 마 서양호가
선행을 가서 이 8번마 백선수와 2번마 미라클을 괴롭히면은 나중에 6번마 이 마스터가 충분히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이변이 도사리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6번마 미스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번마 소양호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발주기 안에서 게이트 문이 열리기 전에 한번 기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시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다시 한번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결국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오버페이스를 하고 꼴찌를 하고 맙니다. 이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선행은 소양호가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힘한 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만큼 버티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질 텐데 1200m라는 경주 거리는 소양호 입장에서는 뭐 거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없고 주로 컨디션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5경주입니다. 그러면 1, 2, 3, 4경주 경주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역시 소양호의 선행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객관적 판단을 하는 잣대로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할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네, 이어서 김편화위원회 추천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신경주를 준비했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핸디캡으로 틀어줍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죠.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뭐 우열은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전개냐, 기본기냐, 최근의 컨디션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천하 위원께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제가 승부 경주로 선택한 이유는 물론 이 경주가 그렇게 능력마들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중급의 이제 부진마 정도 되는 그런 편성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기수의 면을 봐야 됩니다. 이건 출중한 말들이 나왔더라면 충분히 뭐 경합이 되는데 여기 출중한 말들이 중급 말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수가 어떤 전개에 의해서 입상권에 근접을 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1번마 이 누리불패 이희천 기수가 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희천 기수를 나름대로 좀 연구를 했는데 이 기수가 초교를 안 해요. 그리고 남이 초교한 말을 잘 기승을 하는데 이번에도 좀 이희천 기수가 지금 김정은 기수가 초교를 한 말을 지금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조성근 기수가 있을 때 이 1200에서 어렵게 이 말이 입상했단 말입니다. 이거 과도한 인기가 있을 때는 이 말은 참 거품이 끼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2번마 이 퍼스포머인데 이 최시대 기수가 타죠. 직전 경기에 승부를 안 했습니다. 이 최시대 기수가 철저하게 승부를 안 하고 잡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가 최상의 적용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이나 기술면을 보고 게이트 모든 게 2번마 퍼스포머가 입상권의 한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아주 용이한 말입니다. 또 한도는 이 4번마 이 슈퍼스톰인데 직전에 외곽 분리했죠. 양영남 기수가 이 외곽에서 맨 후미에서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서승훈 기수를 교체를 시켰습니다. 뭔가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새벽 저교 시에 상당히 저교를 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4번마 슈퍼스톰이 과도한 인기만 아니다면 꼭 한번 좀 보셔야 할 말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6번마의 세븐 파트인데 이거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또한 설동보 기수가 재기승을 하면서 새벽 저교시에 이 강구보 위주로 했어요. 충분히 막판 한 발을 가할 수 있는 지구력 보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 2번마, 이 퍼스트 번번을 중심권에 넣고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마 누리불패도 뭐 과도한 인기가 집중된다면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기량차가 크지 않고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경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800m 국산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8번마 천중왕, 이 마필은 점핑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만 접전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 현등급에서 실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은근히 접전 구도로 보이고요. 출발 이후에 선두 장악에 나설 6번 천지파크가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출중한 순간 스피드. 이번에는 출발 후 코너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마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6번 천지파크가 선두 장악에 나설 것이고요. 자, 5번 중앙공주. 밀어나가는 2선 가담 스피드가 좋고 직전에는 코너에서 기가 막힌 무빙 전개까지 했었죠. 자, 6번 천지파크 보내놓고 2선에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대적으로는 출발 이후 스피드가 다소간 부족합니다. 4번 샘솟는 에너지와 이 8번 천중앙은 상대적으로 앞선과 약간은 떨어져서 3선 후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자, 6번 천지파크는요. 이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중거리, 현등급 동거리 1800m를 선행 1순 입상한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외선 편성의 1600m 출전, 선행 아닌 2선 기가 막힌 힘한배 이후에 종발 한 발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죠.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어요. 6번 천지파크가 무리 없이 선행 나설 것이고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 중앙공주는요. 2014년도, 13년도 이세마 시절에 이 경남신문배 대상경주를 우승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절정의 기량을 뽐내다가 이 두 번의 휴양 공백도 있었고요. 끝도 없는 부진 끝에 직전에 1년 5개월 만에 우승하면서 그야말로 재기에 성공한 말이에요. 특히나 직전에 오랜만에 우승 시 이 정구간 외선에서 시종 2선 외곽에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3코너 지점에서 한 박자 빠르게 무빙 전개를 했고 앞선 가담 마지막에 아주 결정력 좋은 걸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이제 컨디션이 확연하게 올라온 부분을 직전에 확인을 했고요. 자, 4번 샘솟는 에너지는요. 530kg가 넘나드는 거구의 체격 조건답게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고질적인 늦바락벽으로 인해서 최근 두 차례 경주 늦추입, 연속 3차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 항상 결승선 지나서 끝걸음의 여력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에 악병마 기승수를 잘하는 기수죠. 이쿠야스 기수가 교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4번요 샘솟는 에너지가 앞선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쿠야스 기수의 특유의 기승술이죠. 선입 무빙 전개까지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과의 간격을 그만큼 빨리빨리 좁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8번 천중앙 종반 압도적인 한 발의 추임 능력을 보유한 말이죠. 직전에 체중도 많이 불었고 베스트 아닌 상황에서 늑발까지 하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이번에 의도적으로 3등급 점핑 출전에 6kg 대폭 감량 혜택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자, 역시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고요. 이쿠야스 기수 기용으로 좀 더 적극적인 무빙 선입전이 기대가 되는 4번 샘솟는 에너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직전부터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5번 중앙공주의 연투기 대치. 가장 유리하게 선행 레이스를 펼칠 6번 천지파크와 자, 대폭 감량 혜택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8번 천중앙의 정반 역수까지. 결국 4번 샘솟는 에너지 최근의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편성으로 보이면서 지금까지 전개도로 살펴본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6번마 천지파크가
선행 찬스입니다. 57.5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죠. 핸디캐퍼들이 분석을 했을 때 샘솟는 에너지는 51kg입니다. 부담 중량이. 그렇다면 천지파크가 전개도 유리하지만 능력 면에서도 한 수 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데 김천하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경주는 제가 보는 시각이 약간의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번마 샘솟는 에너지가 과연 4코나 돌아서 어느 타임에 추입을 할 것인가. 직전 경주는 그렇게 넉넉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3착을 해가지고 상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현을 나름대로 했지만은 기승술이 좀 약해서 3착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단촐한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6번마 천지파크가 선행을 갑니다. 5번마 중앙공주 역시도 선행형, 무빙형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두 말에 대해서 단점이 있습니다. 57kg가 나갑니다. 다 2.5kg, 3.5kg 부담 중량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4번마 샘솟는 에너지가 입구야수 궤도가 삼두병합까지 하면서 스피드 보강을 엄청 하게 나왔어요. 결국은 4코나 돌아서 앞에 가는 말들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4번마 샘솟는 에너지가 앞선만 정리가 된다면은 우리 민병철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번만 천중앙의 대폭 감량에 충분히 추입 한 발이 기대가 되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까다롭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느 마필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안 주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결론을 내리기보단 말이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유리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6번마 천지파크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다면 1800m라는 거리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객관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경주입니다. 김대민 추천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공교롭게도 계속 금요일날 구경주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이 되네요. 지난주는 영천에이스, 로열 임팩트 그리고 우승 찬스 3복승을 적중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복승식은 영천에이스의 로열 임팩트 쪽으로 좀 힘을 많이 줬어요. 60% 정도는 영천에이스의 로열 임팩트 쪽으로 힘을 줬는데 결국은 3복승만 적중을 하고 별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지금 급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존재합니다. 1번마 홍콩블루인데요. 1000m 뛰고 경주거리 1400으로 곧바로 늘리고 입상하는 마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주교 모습을 보면 국산 2군 파워풀라메하고 병합하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이런 마필들이 괴물 같다는 느낌을 주죠. 예, 1000m 뛰고 이제 140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위군인 파워풀라메와 이 구보시 탄력이 밀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1400에 맞춰서 준비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홍콩블루는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요. 4번마 기막힌 선택, 5번마 원더풀 투데이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에요. 10번마 돌아온 포경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돌아온 포경선을 꺾고 승부를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경주거리가 1200m였습니다. 초반
레이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돌아온 포경선이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주된 이유였죠. 승부 레이스로 선택한 이유가.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400m로 늘었기 때문에 돌아온 포경선 입장에서는 조건 자체는 유리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번 막 기막힌 선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립늦발합니다. 이 마필은 사실 예측으로 조금 삐지는 맛이 있었던 마필인데 그런 부분은 많이 순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출발을 해주고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해 준다면 4번 막 기막힌 선택이 5번 막 원더풀 투데이하고 기량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마필은 아닌데 직전 경주에 원더풀 투데이가 사실 잘 뛰었어요. 3선 인코스 최적 전개하고 재추진을 하면서 돌아온 포경선하고 대등한 경주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기를 하다 보면 눈길이 더 가는 건 당연한데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기량차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막 기막힌 선택 같은 경우는 주목을 좀 덜 받지만 뭐 삼복승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마필이고요. 이 6번 마 오브란과 7번 마 메다글로리아, 9번 마 골드문 요 세 필이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저는 이쿠야스 기승하는 9번 마 골드문 지금 이제 공백이 좀 있습니다.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요 마필의 잠재 여력은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선행마가 무너진 경주에서 상대적으로 이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으로 종반 여력으로 봤을 때 9번 마 골드문은 여기서 1,4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역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0번 마 돌아온 포경선, 9번 마 골드문, 1번 마 홍콩블루 이 세 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이고요. 4번 마 기막힌 선택 같은 경우는 주목을 좀 못 받는다면 삼복승 정도로는 관심권에 두어도 투자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네요.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상위 등급 마필들의 1200m 레이스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레이스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선두권 자리 잡기 싸움이 아주 치열할 듯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인데요. 민병철 의원, 예, 어느 마필에 주목을 해야 될지 먼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치열한 선두 경합이 예측되는 단거리 1200 레이스이죠. 하지만 한두의 마필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2번 인디언 스타죠. 데뷔 후 1200 이하의 단거리에서는 아주 최강의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출발 이후 아주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마죠. 자, 이번 경주가 4번 최강불패나 5번 정상제압, 9번 스페셜라인, 11번 타피포인트 등등 빠른 말들이 즐비합니다만 이 마필들을 앞서서 선두 장악에 다시 한번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 후 딱 한 번의 경주, 제주자치도지사업의 대상 경주 1400m 그 경주만 실패를 했고 모든 경주를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했어요. 이번에도 강점을 보이는 단거리 1200 출전에 내치 게이트 배정에 선행 1순 기대치가 높습니다. 신인 기수 수습 기수 기용으로 직전 대비 1kg밖에 부담 중량이 늘지 않았어요. 54kg의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까지. 자, 1번 통합영웅입니다. 출발 이후 2선 가담 스피드도 상당히 향상된 가운데 직전에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인디언 스타와 함께 뛰었죠. 자, 2선 최적의 레이스로 당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디언 스타가 이끄는 페이스 1번 게이트 내선 열린 공간의 2선 선입전이 다시금 기대가 되는 1번 통합영웅의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9번 스페셜 라인 이미 중거리 1800거리까지 무빙 선입전 혹은 선행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최근에 다수간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에 의도적으로 단거리 1200에 출전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역시 2번 인디언스타 보내놓고 두터운 2선을 형성할 그런 가운데 9번 스페셜 라인 줄어든 거리에서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5번 정상제압은요. 이미 현등급 2등급 무대에서 1600m 거리까지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지난 9월 13일 날 경주 능력 부진으로 2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치부심 직전에 무빙 선입전으로 1400거리
뭐 다소간 그 주기도 길어졌었고 베스트 아닌 상황에서 출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200m 출전입니다. 은근히 또 초반이 빠른 말이에요. 단거리 1200. 기습적으로 뭐 선행을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번째 자리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5번 정상제압의 선전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그래도 선행 장악할 마필은 2번마 인디언 스타다. 가장 앞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상황이고 그 뒤에 이제 선행 가서 잘 떴던 마필들이 선행 못 가고 그 뒤에 따라가다 보면 그 마필들은 사실 전개상으로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김천하 위원도 역시 2번마 인디언 스타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네, 현대마까지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최강이 선행마죠. 국산 일군이 돌아온 현표와 이 강병합 할 정도로 상당히 걸음을 늘려놨어요. 최강의 선행마와 국산 일군마와 강병합 할 것은 우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번 경기에 우승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1번마 이 통합 영웅인데 제가 이거 나름대로 좀 새벽 저교 상태 스피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를 대비해서 다만 한 가지, 두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마가 선행을 못 나갔을 경우에는 안쪽 게이트가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주가 선행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행 경합이 지금 인디언 스타가 선행을 하고 선입권 선행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지금 통합 영웅이란 말은 직전 경주에 이 김동영 기수가 청계를 아주 잘해서 입상을 했단 말입니다. 왜 어떻게 입상을 했느냐? 안쪽에 갇혔는데 선행마들이 많다 보니까 외곽으로 빼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과연 김호수 기수가 이 청계를 풀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점에 관해서 통합용이 약간의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9번마 우리 민백철 의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스페셜 라인인데 이번에 이제 서승훈 기수를 교체를 시켜가지고 1조 마방에서 상당히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많은 승수를 쌓고 했는데 이 경주가 나름대로 좀 빠른 경주입니다. 앞선이 무너졌을 때 이 9번마 스페셜 라인이 한 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개상 약간 좀 불리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병합 저격까지 하면서 걸음을 늘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7번마 명원 라이언입니다. 이 유현명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경주마가 직전에 이 양영남 기수가 1게이트에서 이 전개력에 실패를 했어요. 이 말이 선행마가 아닙니다. 이 선입마입니다. 직전에 입상을 했을 때 다 이 선취입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현명 기수가 전담 저격을 해놨어요. 분명히 앞선이 경합이 벌어지면은 선취입권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7번마 명원 라이온에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2번마 인디언 스타가 선행을 장악하는 데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을 장악했을 때 4코너를 돌고 직선주로 구간에 들어설 때까지 얼마큼 격차를 벌리고 힘 한 배를 하느냐도 사실 경주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뒤가 조금 부족한 선행마들은 차라리 승패를 떠나서 격차를 많이 벌리고 버티기를 시도해야 되고 뒤가 좀 받쳐주는 마필들은 사실 4코너 돌 때까지 격차가 크지 않아도 직선주로 가면 남았던 힘을 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요. 2번마 인디언 스타가 어떻게 레이스를 4코너까지 끌고 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상대마들의 순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추리가 까다롭죠. 그래서 이 10경주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어드릴 경주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3번마 제타바이트, 1번, 4번, 7번, 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2번마 배다리 보배, 3번, 14번, 7번,
1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5번 마 중앙공주, 6번, 4번, 8번, 7번 순서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번 마 인디언 스타, 1번, 9번, 10번, 5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주교차 5경주죠. 8번 마 백산숲, 7번, 2번, 5번, 3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고, 이 2월 달부터 상당히 좀 박진감이 더 넘치는 레이팅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동안 1등급이 101점 이상에서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81점 이상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이팅 점수가 만약 101점이다 그러면 81점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마필들은 그 등급에 맞게 조정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4등급, 3등급, 2등급 15점 차이로 레이팅 점수를 이제 자르기 때문에 출전하는 마필들 간의 전력차는 그만큼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훨씬 더 2월 달부터는 재미있는 레이팅 제도에 또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경주들이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많은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할 듯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 경주 준비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